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실적 랠리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후 상황, 특징 업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나더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시장 한번 또 집중적으로 한번 진단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어요. 결국 이렇게 개장하고 한 30분 지났습니다만 혼조세였습니다. 결국 지수 플러스로 가닥을 잡네요. 외국인이 팔든지 사든지 뭐. 네, 오늘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는데 뭐 장 후반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대밀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경우에 무조건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이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장 후반부에는 조금은 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자체의 기세가 지금 최근 굉장히 좋죠. 예.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린 것을 봤지만 코스피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지금 3,123포인트거든요. 네. 10포인트만 더 올라오면 또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또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보면 트럼프가 여러 가지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굉장히 좋아요. 뭐 지주사라든지, 그러니까 정책적인 모멘텀들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주들, 우리가 지주사라든지 그리고 금융 쪽에 속해 있는 증권사 같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시장을 그동안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되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수당 같은 경우는 조정의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와, 오늘 증권주가 엄청 센데요, 지금. 뭐 사실 상법 개정안 이슈도 있고 지금 보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증권주를 네.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금융 쪽에서는 증권주들을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맞아요. 말씀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증시와 증권주가 같이 주가가 움직였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증권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 구조의 대부분이 이 수수료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좋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메리트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그에 따른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또 정책적으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오늘도 보니까 뭐 부국증권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고 자사주에 관련돼서 소각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좀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기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한다라고 한다면 주주환원 쪽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배당 소득에 관련되어 있는 분리과세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관세와도 좀 무관하게 우리나라 내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이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상법 쪽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개정을 계속해 나간다고 봐야 됩니까? 상법은? 네, 상법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손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상법뿐만 아니라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잠재되어 있었던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잠깐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금이 많은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기업들이나 대주주가 어떻게 보면 지배 구조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에게는 그 혜택이 이어지지 않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로 가진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관련돼서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정책적인 모멘텀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구리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내용으로 예. 인해서 뭐 전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전선과 관련돼서 지주사로 본다라고 한다면 LS 같은 경우는 또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또 전반적으로 방산주 쪽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배당을 많이 주지 않았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다, 배당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추가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업들이 다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보다는 저는 이제부터는 그래도 좀 옥석 가리기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들도 매력적이지만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신다면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모멘텀 같은 경우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이제 증권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금융주까지도 짚어는 주셨습니다만 이 우리가 밸류업 얘기 나올 때부터 이제 시세를 내기 시작했고 또 선두주자였던 진짜 완장차고 나를 따르라 했던 게 KB금융인데 네. 이게 이 본부장님 그 이런저런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설명하고는 다르게 이 차트만 봐서는 뭐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할 것 없이 단기, 장기 할 것 없이 정말 부담스러워요. 예. 이제 좀 그거 할 것 같은데 물론 이 시세를 다 누리고 계신 분들이야 뭐 좀 밀려도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뭐 한 11만 원 이상에서부터 또 진입하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신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같은 기업을 매매하거나 네.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매매 타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고 어떤 분들은 또 손실이 나거든요. 그렇죠. KB금융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이나 어제 같은 날 따라 붙는 것은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네.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또 굉장히 애매한 것은 기다리는 조정이 오면 너무 급하게 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정이 좀 왔을 때 저는 천천히 좀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 그래도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지주사라든지 금융 쪽에 대해서 또 은행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반도체라든지 성장주 쪽으로 많이 붙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관심도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뭐 금융, 은행, 보험,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KB금융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차트를 분석하거나 캔들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달리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눌림이 좀 나왔을 땐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심하게 올랐네. 예. 예. 어제 심하게 오른 것 중에 하나 또 삼양식품. 아니 삼양식품은 사실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100만 원 넘어선에 많은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덧 신고가 경신하고 지금 154만 원. 그런데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물량이 없어서 판매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7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터 제2공장이 이제 가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가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외국에 있는 지인들이나 이렇게 좀 알아보면 아직까지도 마트에 가면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이 없는 곳이 많다라고 해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 많이 돼서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더 확장성이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삼양식품이 다른 우리나라 음식료 기업들, 뭐 최근에 음식료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삼양식품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해외 매출이 많다라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5%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음료 관련주 중에서는 삼양식품이 좀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당장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폐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성장성 추이를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과 EPS를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20배 정도 준다라고 한다면 15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 식음료 관련주들 중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기업들의 PER이 20배에서 22배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150만 원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때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 쪽에 대한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PER을 그렇게 크게 받았던 게 아니거든요. 삼양식품이 만약에 수출 쪽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서 과거 20배 정도 올라갔었던 음식료 대장주의 지위를 넘겨받는다라고 한다면 22배에서 24배 정도까지도 저는 PER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50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산술적인 부분이니까 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음식료 기업 중에서는 이 영업이익률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 애초에 질문지에는 없었습니다만 혹시 이 본부장님 하이브에 대해서 뭐 들은 얘기 있으세요? 지금 하이브? 검찰 고발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죠 이게? 예, 이게 뭐 그 방시혁 의장에 대한 예.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이브가 이번 네.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엔터사들이 약간의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스프라이즈? 예상치 네. 상회의 결과물을 내놨는데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약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목이 좀 나왔을 때는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2026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외형 성장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6년도에 이 엔터 업계 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 쪽에 대한 모멘텀들, 뭐 지금 굉장히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는 뭐 블랙핑크라든지 BTS가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이 두 그룹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엔터 전반적인 영업이익 자체가 140% 정도가 올라올 것이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굉장히 파급력이 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대형주들을 볼 때 봐야 되는 것이 메이저들의 수급이죠. 그래서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이브를 매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엔터 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이브는 보니까 좀 이슈가 있네요. 보니까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서 상장 전에 방시혁 의장이 이게 상장이 좀 불가능하다 했고 기존 투자자들한테 사모펀드로 매각하게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상장 절차를 밟은 거네요. 글쎄. 만약에 네. 그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의심하는 그게 실제 있었다면은 예, 그거는 좀 비난받을 만하죠.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이 내용이 원래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던 예.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그래요. 사모펀드에서 이제 차익이 나면 30%를 받기로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통주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 유통주가 오늘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많이 사고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 보니까 외국인들 많이 사고 있는데 유통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거 뭔가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요. 그런 네, 건가요? 소비 촉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그래요? 높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는 유통주 중에서 유일한 게 이마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모멘텀을 좀 받아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 또 이제 7월 21일부터 소비 쿠폰 지급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네. 과거의 이력을 보면 그런 소비 쿠폰을 받았을 때 식음료 쪽에 대한 수요가 가장 컸다라고 해요. 물론 이마트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내수 소비 진작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또 정책 쪽에서 많이 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서 이번 주 넘어오면서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모양새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대내적인 변수에 대해서 대내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정책 플로우를 좀 따라가 보실 필요도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본 부장님 이마트입니까? 이마트입니까? 이마트입니다. 서울 사투리가 이마트고 서울 사투리가 이마트고 이마트죠. 저도 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가 이마트 아니에요? 이마트가 아니고.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한국어로 했을 때 이 억양이 세면 보통 그걸 서울 사투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할 때 숫자 2가 억양이 세지면 그걸 보통 서울 사투리라고 하고 이 억양이 안 센 게 일단 이제 뭐 표준어 억양이라고 하죠. 그래요? 그렇대요.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중요한지 맞아요. 이겁니다. 아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포모 현상이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일단 저는 지난주까지는 조선 방산같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거의 20% 정도 조정을 벌써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추후에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다시 한번 대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방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봐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직전 고점을 넘어서기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상단에 대한 매물 부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추이를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전 지금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매력적이지만 지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순서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이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예. 당장에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테마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자금이 좀 들어오는데 이렇게 선순환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향상 나는 쫓아가서 매매를 해도 잘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너무 포모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그 순서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리는 말이 잘 올라타야 되니까 잘못하면 낙마 사고 나니까.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